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때 프로세스 스케줄링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에 이어가지고 이제 스레드에 대해서 또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라는 말은 사실 제일 처음 듣는 말은 아니고 2학년 1학기 때 자바 프로그래밍 배우면서 자바 후반부에 스레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 OS에서는 또 스레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끝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스레드가 뭔가? 스레드. 영어 사전에서 스레드가 뭔가 찾아보면은 어떤 뭐 한 줄기의 빛 또는 실 또는 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면은 어떤 컴퓨터에서 스레드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 허루의 어떤 맥, 프로그램 내부에 흘러가는 맥, 뭐 이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보면은 자바 프로그램 메인에 시작하죠. 그래서 n에다가 0을 넣고 m에 6을 넣고 n하고 m을 더한 다음에 화면에 찍고 n이 m보다 작으면은 n을 증가시키면서 이걸 빙빙 돌다가 언젠가 이 조건이 true, false가 되면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맥이 요 메인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빙빙 돌다가 밑으로 빠진 하나의 맥이 흐른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통의 프로그램은 맥이 하나만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 해야 될까요?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불려야 되겠죠. 싱글 스레드가 있으면은 다중 스레드도 있을 것 같아요. 다중 스레드. 영어로 멀티 스레드. 본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는 맥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맥이 2개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중 스레드, 멀티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 하면서 배웠지만은 사실은 컴퓨터에서 맥이 2개가 동시에 돈다. 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맥이 빠른 시간 간격으로 스위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 할 적에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걸 타임,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레드 1이 돌다가 스레드 2가 돌다 스레드 3, 또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칭이 1초에 100번 일어났다고 합시다. 1초에 100번이면 되게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적에는 마치 1초 동안에 3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어느 한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T3 하나밖에 안 돌죠. 그러나 이런 스위칭을 아주 빨리 하면은 1초에 100번 정도로 돌리면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3개가 동시에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영어에서는 이걸 구별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매 순간에는 한 가지 일만 일어나지만 이 인터벌로 봤을 적에는 여러 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영어로는 concurrent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동시라는 말을 concurrent라는 말을 쓰고 말실제로 어느 한순간에 여러 개가 일어나는 것은 simultaneous라고 해요. 혹은 parallel. 우리가 말하는 지금 OS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OS는 보통 CPU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가지 일밖에 못하겠지.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스레드밖에 실행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말을 할 적에는 이때 동시는 concurrent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웹 브라우저 같으면은 웹 브라우저는 뭐죠? 저 원격지에 있는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내 화면에 뿌려주는데 디스플레이 해주는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스레드 따로 있고 데이터 읽어오는 스레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동시에 돌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는 다중 스레드예요. 워드 프로세서도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타이핑하면은 화면에 출력해 주죠. 타이핑 입력받는 스레드 있고 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보면은 타이핑하는 도중에도 뭔가 철자가 잘못되면은 빨간 줄을 그려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철자를 고쳐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 스레드가 이 세 개가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이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뭐 MP3 플레이어나 아니면 동영상 플레이어나 이클립스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다중 스레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동작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안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도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사실은 다중 스레드인 거죠.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한 개 스레드가 있는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이지만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 것을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스레드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서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아까 자바 프로그램 봤잖아요. 클래스 테스트 해가지고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요 안에 어떤 코드를 우리가 적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 이 코드가 있을 적에 스레드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일이 쭉 흘러가는 걸 말하는데 다중 스레드는 뭐냐니까 여기에서 흘러가는 맥이 있고 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맥이 또 따로 있고 여기서 또 시작되는 맥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스레드 하나의 프로그램에 맥이 3개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프로세서의 메모리 공간을 서로 공유한다. 코드라든지 데이터 같은 거는 이런 스레드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를 보면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 여기 OS가 있는데 여기 P1, P2, P3 3개 프로세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적에 이 P1이라는 프로세서 안에 보통은 한 개 스레드만 돌지만 요 그림처럼 요 스레드가 돌고 여기 스레드가 돌고 여기 스레드가 돌고 이렇게 하면은 보다시피 요 부분에 코드 데이터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원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P1이 프린터를 쓰고 있다. P1이 파일을 쓰고 있다면 요 스레드도 해당 프린터나 해당 파일, 요 스레드도 해당 파일이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그래서 서로 스레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카운트나 스택 포인터는 공유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CPU가 이 스레드를 실행하고 있을 적에는 이 안에 PC 값이 예를 들어서 요 번지를 가리키고 있겠죠. 좀 이따 스위칭 돼갖고 요걸 가리키면 당연히 PC 값은 아까는 여기 100번지면 여기는 다른 번지겠죠. 그래서 PC나 마찬가지로 SP, 스택 포인터나 일반적인 레지스터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스택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스택은 주로 뭐를 보존하나요? 리턴 값이나 파라메타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스택이 사용되는데 요 스레드가 돌면서 얘는 다른 메소드 호출하고 얘도 또 다른 메소드 호출하니까 서로 간에 호출하는 메소드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택 안에 저장되는 내용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보통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컴퓨터 구조 때 이야기했는데 코드하고 데이터는 스레드가 공유하지만은 스택은 따로따로 갖고 있다.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 앞 시간까지는 사실은 CPU가 처음에는 P1 돌다가 좀 있으면 스위칭 돼서 P2 돌다가 좀 있으면 P3 돌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밀하게는 이거예요. CPU는 P1 안에 있는 스레드 1 동작하다가 좀 있으면 스위칭 돼서 P1 안에 있는 다른 스레드 돌다가 좀 있으면은 또 P2 안에 있는 스레드 돌다가 P2 안에 있는 다른 스레드 돌다가 P3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싱글 스레드만 생각했고 그래서 프로세스 단위로 스위칭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스레드 단위의 스위칭이 일어난다. 컴퓨터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의 운영체제는 전부 다 스레드 단위의 스위칭을 하고 있습니다. 콘텍스트 스위칭을 할 적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스레드, 다중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프로세서의 스위칭인데 현대 운영체제는 프로세서의 스위칭이라기보다는 스레드의 스위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C도 배웠고 또 2학년 때 자바도 배웠지만은 최근에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자바가 좀 더 익숙할 걸로 생각돼 가지고 자바를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스레드가 객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맥을 만들려면 스레드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java.lang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메소드는 run 메소드에 사실은 새로운 맥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맥,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하려면 이래야 되겠죠. 원래 기존에 맥 하나가 있을 거고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려면 스레드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스레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메인 스레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스레드 넘버 1, 스레드 넘버 2. 요 메인이 사실은 스레드 넘버 0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다중 스레드를 조금 이따가 한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레드는 실제 요 맥은 어디에서 흐르냐니까 요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un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가 run 메소드를 치환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코드를 넣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start 메소드는 스레드를 시작해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고 join은 어떤 스레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고 sleep은 스레드로 하여금 잠자게 하는 거다. 그렇죠? 요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 시간만큼 스레드를 잠깐 잠자도록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자바 책에 보면은 잘 나와져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 자바 책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레드가 시작되면은 run 메소드가 실행돼. 요 run 메소드 안에서 새로운 맥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run 메소드를 치환해야 되겠어요. 치환하려면은 스레드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코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레드는 스레드를 extend, 확대한 거. 그러니까 스레드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인 거지. 그래가지고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시간 때 흔한 예제로서 우리가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자 A를 찍는 스레드하고 글자 B를 찍는 스레드 요 두 개를 동시에 돌려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지는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글자가 이제 여기 자바 코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레드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은 본래부터 하나의 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레드는 A라는 글자를 계속 찍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integer i는 0부터 아니면은 무한 루프 돌릴까요? while true 무한 루프를 돌립시다. 무한 루프.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system.out.print 해 가지고 얘는 A를 찍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당연히 A를 계속 찍겠다. 그렇죠? 이제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 봅시다. 다른 스레드.
그래서 스레드를 만드는데 스레드 클래스의 런 메소드를 지원해야 되니까 마이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마이스레드. th는 new 마이스레드. 이렇게 만듭시다. 그러면 마이스레드는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될까? 클래스 마이스레드 익스텐즈. 아까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입니다. 스레드. 그래서 마이스레드는 스레드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만들고 왜 하위 클래스로 만들었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레드 클래스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public void ru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지. 이 메소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스레드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마이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어주죠. 이 두 줄 카피해 와가지고 여기 붙입시다. 그래서 얘는 B를 찍도록. 그 다음에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th.start.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드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처음에는 메인부터 시작할 겁니다. 메인에서 여기가 메인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일단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내지. 그래가지고 그 스레드를 요걸 스타트 시키면은 얘 런 메소드가 호출되겠지. 그러면서 얘는 화면에 while 루프, 무한 루프 돌면서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화면에 B를 찍을 겁니다. 스타트 시키면 얘는 B를 찍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돌면서 동시에 얘도 돕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 루프 돌면서 여기에서 얘도 빙빙 돌겠지. while 루프 도니까. 얘는 A를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 루프니까 끝나지가 않겠네. 그래서 요거는 원래의 메인 스레드인 거고 얘는 마이 스레드인 거고 그래서 스레드가 하나, 두 개가 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돈다면은 아마 A하고 B가 섞여서 나오게 될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장하고 컴파일 해보죠. 자바시 테스트.java 컴파일하고 자바 테스트. 조금 여기서 줄여서 봅시다. 자, 이제 실행을 하면은 내 생각에는 A하고 B가 섞여서 찍힐 것 같아. 너무 빨려서 모르겠다, 그렇죠? 너무 빨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A도 나오다가 B도 나오다가 하는데 이 앞에는 주로 A가 나왔네. B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너무 빨려서 모르니까 약간의 시간 딜레이를 줘봅시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시간 딜레이를 하려면 슬립을 쓰면 됩니다. 너무 빠르니까 슬립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줄여보죠. 그래서 요 while loop 안에다가 요렇게 합시다. 요걸 괄호로 묶고 A라는 글자 하나 찍고 난 다음에 슬립을 하지.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슬립. 이래가지고 얼마를 슬립하냐니까 얼마 슬립할까? 미리세컨드이거든요. 한 100미리세컨드쯤 슬립합시다. 100미리세컨드니까 0.1초예요. 0.1초. 마찬가지로 얘도 슬립을 합시다. 얘도 슬립을. while true 하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하나 찍고 난 다음에 슬립 100미리세컨드. 근데 우리가 옛날 자바 프로그램 배울 적에 요 슬립이라는 메소드는 익셉션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요 try catch 문으로 막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try catch interrupted exception. 자세한 거는 자바 책에 보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코드를 우리가 지금 자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충 감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try catch interrupted exception 해가지고
이렇게 try catch문으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찌 되냐니까 역시 무한루프 도는 거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얘가 중간중간에 슬립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찍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어디에요? 슬립에 E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쪽에 슬립에 예. E 하나 더 아, 예, 예. 잘못 찍었나 봐요. 예, 예. 아, 여기에 잘못했네요. 그렇죠? 예. 자, 여기는 제대로 되어져 있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컴파일 해 가지고 interrupted 20번째 줄. 예. interrupted 글자가 interrupted exception. 예. 자, interrupted exception 됐네요. 실행해 봅시다. 이러면은 보다시피 A하고 B가 지금 섞여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하니까 A 찍다가 B 찍다가 어떨 때는 아까 여기 얼핏 보니까 어떨 때는 A 찍히고 B가 두 번 찍힐 때도 있고 주로 AB 찍히네. 주로 AB.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스레드는 A 찍고 다른 스레드는 B를 찍으니까 얘가 동시에 찍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다중 스레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처럼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한 개의 스레드는 갖고 있어요. 메인 스레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코드 보니까 마이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메인 원래 있던 거하고 마이 스레드하고 얘는 두 개가 도니까 얘도 다중 스레드에 해당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그럼 스레드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프로세서 관리 부서에서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관리 부서들의 모음인데 프로세서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 시간에 배웠던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이죠. FC, FS, SJF, 프라이오리티, 라운드 로빈 이렇게 했던 거 그거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 스레드 혹은 프로세서의 동기화입니다.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런 예제를 한 이유는 컴퓨터에서 프로세서 관리 부서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동기화, 영어로는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는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스레드, 현대 운영체제는 스위칭하는 게 스레드 단위가 되니까 스레드 싱크로나이제이션이겠죠. 여기 프로세서라고 했지만은 스레드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디펜던트 프로세서. 컴퓨터 안에 보면 프로세서가 많잖아요. 아까 지웠지만 여기 CPU가 있고 메모리에 OS도 있지만은 프로세서 1, 프로세서 2, 프로세서 3. 그래서 한 메인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요 P1하고 P2가 요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얘하고 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인디펜던트 프로세서,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얘 두 개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코오퍼레이팅, 요 밑에 줄에 해놨죠. 코오퍼레이팅. 우리말로 하면 뭐지? 코오퍼레이팅. 어떤 협조, 협력한다는 이런 뜻인데, one that can affect or be affected by. 그러니까 영향을 주든지 혹은 영향을 받는지. 다른 어떤 프로세서인데 어떤 프로세서냐니까 다른 프로세서에 대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세서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받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인디펜던트가 많을까, 코오퍼레이팅이 많을까? 사실은 코오퍼레이팅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간 통신하는 거, 전자우편, 우리 이메일 보내보죠. 아니면 파일 전송, FTP 같은 거 하는데 당연히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메일을 보내는 프로세서가 있을 거고 메일을 받는 프로세서가 있겠죠. 얘들은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FTP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명절에 기차표 예약 한번 해봤나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차표 예약하려도 굉장히 그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인 거지. 하나의 서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수많은 프로세서들이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콤몬이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기차표 예약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만 있을 테니까 철도청에. 근데 그 시간에 표를 예매하려는 손님들은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요게 손님들도 컴퓨터로 예약한다면은 요게 다 프로세서가 되겠죠. 요 프로세서들은 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얘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얘가 성공하면 얘는 실패할 거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우리 학기 초마다 되는 온라인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 과목은 수강 신청하기 편했나요? 인기 좋은 과목은 바쁘다. 그렇죠? 인기 좋은 과목들은 바쁩니다. 이게 뭐 주식 거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하나의 콤몬, 영어로 공통자원, 리소스라고 하죠. 리소스에 얘나 전부 다 공통자원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들이 뭐 철도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은행 같은 데 전산 업무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적에 요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동시에 그러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에서 중요한 게 요 프로세스 동기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볼까요? 프로세스 동기화는 결국 어떤 일을 다루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Concurrent access to shared data. shared data. 아까 요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되든 프린터가 되든 서로 공유하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shared, 공유하는데 concurrent access, 동시에 접근한다는 거지. 동시에. 그리 접근하면은 may result in data inconsistency. 나중에 보겠지만 동시에 접근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니까 동기화가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차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좌석에 2명 이상이 예약된다든지 아니면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 정원을 초과해서 넘치게 받아들여진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May result in data inconsistency. 그래서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orderly execution of cooperating process. 서로 cooperating,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세서들 간에 orderly execution, 어떤 순서를 잘 지어가지고 so that data consistency is maintained.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상한 상태가 빠지지 않도록 데이터의 consistency, 일관성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로세스 동기화예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자바 시간 때도 했지만은 뱅크 어카운트 프로블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은행 계좌 문제예요. 우리말로. 요거는 이런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취직 안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등록금을 타서는데 그런 상황을 해봅시다.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우리는 부산에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돈을 빼서 쓰겠죠. 그렇죠?
돈을 뺏어 쓰는데 이 부모님은 그때 부모님은 입금할 거고 영어로 디파짓, 자녀는 출금할 텐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뭐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합니다. 부모님도 낮이나 밤이나 입금할 수 있는 거고 자녀도 밤이나 낮이나 출금할 수 있겠지. 근데 이 경우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요 은행 계좌입니다. 영어로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 대해서 자녀도 접근하고 부모도 접근합니다. 페런트도 접근하고 입금하려고. 차일드, 자녀도 접근합니다. 출금하려고. 똑같은 통장에, 그렇죠? 똑같은 통장에. 그러니까 하나의 코먼 데이터, 아까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적에 concurrent access to shared data, 요 동일한 데이터, 서로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차일드나 페런트가 concurrent, 얘는 낮에만 접근하고 여기는 밤에만 접근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 때나 접근하니까 우연히 똑같이 접근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 되면은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까 했던 것처럼 자바 프로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을 좀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먼저 그럼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클래스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입니다. 은행 계좌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이거겠죠. 잔액, 밸런스입니다. 잔액. 그 다음에 은행과 관련해지는 업무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디파짓, 입금을 해요. N만큼 입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입금을 하면은 잔액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요렇게 말고 요렇게 밸런스, 잔액은 잔액 플러스 N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잘라와 가지고 카피하죠. 출금은 어떻게 될까? 출금은 영어로 withdraw라고 하는데 출금을 하면 잔액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렇죠? 감소하겠습니다. 글자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아까 12포인트 했는데 15포인트로 조금 더 크게 해봅시다. 자, 조금 더 보기가 나으려는가?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액 조회 해봅시다. 인테자 get balance. 요라면 잔액 조회는 그냥 return balance 이러면 되겠죠. 이게 은행 계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은행 계좌이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가 메인인데 메인에서는 메인에 앞서서 그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 일단 부모 자식부터 해봅시다. 부모님 스레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부모님이니까 페런트라고 할까? 페런트 익스텐즈 스레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요 자식을 우리가 스레드로 만들어 갖고 부모님은 계속 입금하도록, 차일드는 계속 출금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로 만들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는 만들 적에 페런트, 뱅크 어카운트를 서로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생성자 메소드에 뱅크 어카운트를 공통으로 사용합시다. 그래서 this.b 뱅크 어카운트 B라고 하죠. 그러면은 this.b는 B 이렇게 되고 요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동작을 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ublic void run 메소드를 치환하려고 합니다. 치환하면 부모님은 계속해서 입금을 하겠죠. 그래서 for integer i는 0부터 i는
이번에는 한 100번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100번 I 플러스 플러스 무한 루프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B 디파짓 1000원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게 부모님 스레드입니다. 부모님 스레드는 나중에 부모님 스레드를 스타트 시키면은 부모님은 요 for loop을 돌겠죠. 그래서 100번 1000원씩 입금을 하는데 1000원씩 입금을 100번 합니다. 100번. 자녀는 똑같이 출금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자녀는 요거 카피해 오면 될 것 같아. 요거를 카피해 와가지고 여기 붙여넣죠. 자, 조금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위로 당기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요게 뱅크 어카운트고 요게 페런트고 자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식은 요 이름을 child라고 하고 그 다음에 child고 그 다음에 얘는 실행하면 계속해서 출금하겠죠. 그래서 withdraw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코드 본 것처럼 부모님은 1000원씩 입금을 하는데 그걸 100번 반복해요. 자녀는 child죠. 자녀는 1000원씩 출금을 하는데 그걸 100번을 반복해요. 그러면 1000원씩 100번 입금하고 1000원씩 100번 출금하면은 결과는 어찌 됐나?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렇죠? for loop 다 돌고 나면은 0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인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 그런 때가 간혹 일어납니다. 안 그런 때가. 자, 어쨌든 메인까지 쓰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메인까지. 메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메인은 먼저 뱅크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뱅크 어카운트 B는 new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페런트 차일드를 만들죠. 페런트 P는 new 페런트 해가지고 파라메타로 은행 계좌 B를 서로 공유하죠. child도 마찬가지. child C는 new child 해가지고 얘도 똑같은 뱅크.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는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공유하니까 그래서 요 하나만 만들어서 각각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스타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P.start. 페런트는 입금 시작하도록 하고 차일드는 출금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은 입금하고 한 명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for loop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페런트 차일드가 다 끝나겠죠. 끝나는 거를 기다리는 메소드가 아까 join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페런트가 입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차일드가 출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은 잔액을 조회합시다.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b.get balance 잔액을 조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잔액이 0원이라고 나오겠죠. 요거 밸런스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돌면 잔액은 0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요거를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join 내서 exception 처리를 안 했다고 하네. exception 처리. join이 아까 이야기했던 interrupted exception을 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해 줄까요? 우리가 throws interrupted exception 예외 전달 방식으로 처리해 줍시다. 자세한 거는 자바 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됐네요. 그렇죠? 실행하면은 내 생각에는 부모님은 1000원씩 100번 입금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자녀는 1000원씩 100번 출금하니까 잔액은 0이 나오겠지. 뭐 똑같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실행해 보면 잔액은 0원. 몇 번을 해도 뭐 별 문제 없다. 그렇죠? 0원이 나옵니다.
간단하니까 아마 별 에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잔액만 나오니까 너무 밋밋해가지고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입금, 출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린터문을 좀 넣어 볼게요. 프린터문. 무슨 말이냐니까 요게 페런트잖아요. 페런트가 입금할 때마다 화면에 플러스 글자가 나오도록 요거를 입금을 할 때마다 화면에 system.out.print 해가지고 입금하면은 화면에 플러스가 찍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금을 하면은 화면에 마이너스가 찍히도록. 자, 됐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금하고 출금할 때마다 이런 글자들이 찍히도록 순서를 바꿀까요? 순서를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또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된다면 어찌 될까? 내 생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차일드는 차일드대로 돌고 페런트는 페런트대로 이게 다중 스레드니까. 그래서 얘가 섞여서 내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저장하고 컴파일해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지금 플러스가 쫙 나오고 이건 페런트가 돌린 거지. 이때는 차일드가 막 도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또 해볼까요? 몇 번 했는데도 똑같이 나오네.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은 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요건 너무 짧게 끝나서 100번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해봅시다. 100번 말고 1000번 해볼게요. 1000번. 출입금도 1000번, 출금도 1000번. 결과는 똑같이 잔액은 영원히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 자, 이번에는 조금 아까하고는 다르네요.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 보니까 플러스 입금 한번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금이 쭉 나오다가 다시 입금이 나오네. 잔액은 0원이고요.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아까하고 또 그림이 다르네. 아까는 그림이 플러스 한번 찍히고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번에는 플러스 계속 찍히고 마이너스 찍히고 또 해볼까요? 그러면은 또 다르다 그렇죠?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네. 이번에는 입금이 쭉 되다가 출금하다가 또 입금하다가 할 때마다 조금씩 그림이 달라지는. 왜 그러냐? 왜 그림이 달라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영체제는 OS는 스레드에 대한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스위칭이 똑같이 일어나진 않거든. 아까 돌적이 하고 지금 돌적이 하고 그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0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0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현실성을 넣어 볼게요. 어떤 현실성이냐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입금하면은 바로 통장에 은행에 입금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인터넷 뱅킹을 한다 하더라도 뭐 1초면 1초, 뭐 0.5초면 0.5초,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도 시간 지연을 코드에 조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 지연을 1초가 되든 0.5초가 되든. 그래서 시간 지연을 조금 넣어 볼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 디파짓 할 적에는 아까는 디파짓 하자마자 잔액이 요리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코드를 이렇게 바꿀게요. 인테자 템퍼는 밸런스 플러스 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밸런스는 템프. 자, 요건 뭡니까?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지? 아까 잔액 템퍼에다가 원래 입금을 하면은 잔액이 요만큼 증가하는데 아까는 요 증가한 거를 바로 여기 넣었는데 이번에는 증가한 거를 템퍼라는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밸런스에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시간 지연이 약간은 생기겠지, 그렇지? 컴퓨터는 워낙 빠르니까 이것도 미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간 지연을 좀 넣었습니다. 디파짓도 위드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출금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시간 지연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안 넣고 여기에 들고 오겠습니다. 시간 지연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아까는 여기 뒀는데 지금 우리 의도는 시간 지연을 좀 두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입출금의 시간이 좀 소비되니까 여기에 자, 코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코드 볼까? 그래서 지금 코드 보면 부모는 디파짓을 부르겠죠. 디파짓 부르면은 일단 잔액에다가 입금 금액만큼을 임시 변수에 넣었다가 화면에 플러스 글자 찍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잔액 밸런스에 반영해요. 이러면은 여기서 요까지 하는데 시간 지연이 좀 있겠죠. 화면에 찍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출금도 마찬가지예요. 임시 변수에 넣고 화면에 찍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 결과를 다시 밸런스에 넣고 일부러 의도적인 시간 지연을 좀 준 거예요. 그 외에는 시간 지연만 줬지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요거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좀 이상해요. 잔액이 0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두 개가 섞여서 실행된 건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맞는데 정상적으로는 잔액이 0원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값이 나왔어요. 또 해볼까? 아까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또 얼마 나왔고 패턴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원래 잔액이 시간 지연만 줬을 뿐이지 뭐 코드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패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이게 100만인가요? 10만인가요? 어쨌든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좀 달라지면서 할 때마다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코드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다시 코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딴 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런트 같으면은 1000원씩 1000번을 입출금했고 차일드 같으면은 1000원씩 1000번을 입출금했고 그러니까 입금을 1000원씩 1000번 했고 출금을 1000원씩 1000번 했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잔액이 0원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입출금에 따를 것도 코드가 별로 잘못되진 않았어요. 입금하면은 잔액을 입금 금액만큼 더해가지고 그걸 템퍼에 잠깐 넣어뒀다가 템퍼에 있는 걸 다시 여기 넣었으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잘못 안 된 거지. 단지 뭐가 문제였나요? 시간 지연이 약간 있는 거지. 화면에 찍으려니까 시간 지연이. 이 시간 지연이 요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지. 원래는 잔액이 0원이 돼야 되는데 시간 지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요 슬라이드를 봅시다. 뱅크 어카운트, 동일 뱅크 어카운트의 차일드하고 패런트가 동시에 접근하는데 concurrent access to shared data. 뱅크 어카운트가 shared 데이터예요. 근데
시간 지연이 컴퓨터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나기 마련이거든. 그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may result in data inconsistency. 뭔가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관리 부서에서는 이런 오류를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지연은 언제나 있을 수 있거든. 이게 시간 지연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해야 되는 게 프로세스 동기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는 왜 일어났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이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